어제 오전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원들은 물론 여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사전 의견 수렴이나 수기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오늘 일부 최고위원들 불참도 그런 아쉬움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있는 합당의 특성상 교섭의 절차를 미리 다 공유하기가 어렵고, 그 때문인지 민주당은 과거 2014년은 물론 2011년이나 2007년 등에도 당대표나 대선 후보급 인사가 기자회견이나 선언 등 깜짝 발표를 통해서 통합을 추진한 전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절차 한결 문제는 번번이 불거졌었습니다.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있었고, 2011년에도 밀실야합 공방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대와 이탈이 일부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표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판을 예상하고 또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당원의 규모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2007년이나 2011년에는 당비 납부 당원이 15만 명 안팎이었고 2014년에도 30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150만 명을 넘고 일반 당원은 500만을 넘을 정도로 당원층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집단 지성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당원 113조는 합당에 대한 의결기관을 전국 대의원대회로 정해놓았지만 2024년 당원 개정을 통해서 최고 대의기관이 전국 당원대회로 변경됐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 당원의 총의를 수렴해야 될 이유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어찌 보면 이번이 수기 과정에서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진정한 당원주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세나 지지율 그리고 후보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상대방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자체가 고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대 당은 최고위원들과 숙고했고 당원에게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말을 해버리니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했던 말은 사실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대표로부터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도 합니다. 두 당이 별도 정당으로 존재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아직 남아 있는지, 합당의 명분과 실리가 충분한지를 당원께 묻고 당원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당원께 보고드리고 그 과정에서 당대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지난 2014년을 생각하면 합당 직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분공천 논란이 이어지며 비슷한 혼선들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내 수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선 룰이나 공천 룰 같은 것들이 흩어져 버리고 상대당의 지분 요구에 따라서 그동안 당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고 준비해온 후보들이 겪을 불편함도, 또 고용 문제가 걸린 당직자들의 우려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앞으로 이어질 당내 논의 과정에서 절차와 수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주셔서 당원 주권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합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송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가는 과정과 최종 정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당원 당규에도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인지 당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국가대표 선수촌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고 오히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대정신인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에 복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누차에 걸쳐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자고 역설하고 있고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해서 1인 1표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 합당 제안도, 이 합당 문제도 당원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최고께서 당원들의 충분한 보장, 토론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당원들께 합당을 제안한 것입니다. 당연히 당원들께서 기탄 없이 숨김없이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토론의 장을 열 테니 당원들께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대표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그 뜻을 수명하겠습니다.